우리나라 한국 선수들의 금메달 향연으로 종합 2위라는 쾌거를 달성한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피겨스케이팅을 배우고 있는 사쿠라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는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매일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처음 피겨를 시작한 건 단순히 예뻐 보여서였습니다. 스케이트를 신고 빙판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겨는 단순한 놀이가 아닌 정말 어려운 스포츠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점프를 하다가 계속 넘어지고 연습이 끝날 때마다 온몸이 쑤셨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연아 선수처럼 멋진 선수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처음 김연아 선수의 연기를 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얼음 위에서 그녀는 마치 한 마리의 백조처럼 날아올랐습니다. 점프 하나하나가 우아했고 스핀을 할 때는 시간이 멈춘 듯 보였습니다. 연기를 마무리한 뒤 그녀가 환하게 웃을 때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연아 선수를 롤모델로 삼고 피겨스케이팅을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점프를 익히기 위해 수십 번, 수백 번을 넘어졌고 온몸에 멍이 드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때때로 내가 과연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연아 선수의 인터뷰를 찾아보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 말을 되새기며 다시 빙판 위에 섰습니다. 하지만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되려면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냥 빙판 위에서 예쁘게 스케이트를 타는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피겨를 본격적으로 배우려면 유소년 클럽에 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유소년 클럽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에는 피겨를 배우는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경쟁이 치열합니다. 클럽에서는 스케이트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점프와 스핀 같은 기본 기술은 물론이고 발레와 현대무용도 같이 배웁니다. 피겨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예술적인 요소도 중요하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을 아름답게 만드는 연습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매년 기술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상위 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훈련도 꽤 힘듭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기 전 빙상장에서 훈련을 합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다시 스케이트를 신고 저녁까지 연습합니다. 주말에는 보통 하루 종일 훈련하고 방학 때는 전국에서 모인 선수들과 합숙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피겨는 비용이 많이 드는 운동입니다. 빙상장 이용료, 코칭비, 의상 제작비, 음악 편집비까지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계시지만 가끔은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스케이트화만 해도 몇십만 엔이 넘고 성장할 때마다 새 장비를 사야 하니까요. 또 대회 참가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쿠라가 행복하다면 엄마 아빠는 괜찮아. 부모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새벽부터 저를 빙상장까지 데려다 주시고 연습이 끝나면 피곤하실 텐데도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제가 힘들다고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힘든 훈련을 이어가던 중 코치님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을 견학할 기회가 생겼어. 가보고 싶니?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라니.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쇼트트랙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함께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얼빈에 도착한 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장 곳곳에서 한국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이 동계 스포츠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보니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쇼트트랙 경기장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할 때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혼성 2000m 계주 경기에서는 한국 대표팀이 압도적인 속도로 질주하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여자 1500m와 남자 1500m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냈고 여자 500m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금, 은, 동메달을 모두 휩쓰는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피겨스케이팅 경기는 저에게 더욱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니까요. 한국의 김채연 선수가 프리스케이팅에서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점프 하나하나가 우아했고 빙판 위에서 마치 공기처럼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멋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차준환 선수의 경기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 남자 피겨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자 선수의 연기는 처음 직접 봤는데 차준환 선수의 점프와 스피는 너무 힘이 넘치면서도 깔끔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선수들이 연이어 금메달을 따내면서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무려 금메달 15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3개를 획득하며 종합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한국 선수들의 엄청난 실력과 정신력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의 금메달에는 그들이 흘린 땀과 노력 외에도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보고 경험한 한국 선수들의 금메달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부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으로는 쇼트트랙 훈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저와 친구들은 코치님들의 인솔하에 여러 빙상장을 돌며 훈련과 경기 운영 방식을 견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겨스케이팅뿐만 아니라 쇼트트랙과 아이스하키 같은 종목도 함께 보며 각 나라 선수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쇼트트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훈련 견학을 다녀온 후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연습을 시작하려던 순간 빙상장 관계자가 다가와 갑자기 훈련을 중단하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정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설명을 듣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빙상장 측에서는 빙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직접 본 빙판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얼음 위에 살짝 물기가 있는 정도였지만 다른 나라 선수들이 연습할 때는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 차례가 되자마자 갑자기 정비가 필요하다며 연습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알아? 친구의 말투가 점점 낮아지며 비밀을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한국팀이 나간 뒤에는 정비도 없이 그대로 다른 나라 선수들이 연습을 계속했대.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팀 코치진이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빙상장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전을 위한 정비였다면 정비를 완료한 후에 다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한국 선수들은 충분한 연습도 하지 못한 채 빙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친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쇼트트랙에서 너무 잘하니까 일부러 연습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 아닐까? 그 말을 듣고 저는 경기장에서 봤던 한국 선수들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충분한 연습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다니. 그들의 정신력은 대체 얼마나 강한 걸까요? 그리고 한국 선수들의 숙소가 선수촌에서 따로 떨어져 있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너희 그거 알아? 한국팀 숙소만 선수촌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거? 경기장에서 나오던 중 같이 견학을 다니던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응, 따로 신청해서 그런 거 아니야? 설마 뭔가 특별한 혜택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랬나? 아니면 따돌림 같은 거 당하는 거야? 각자 추측이 오갔지만 정답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코치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코치님께서는 살짝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한국 선수들도
다른 나라 선수들이랑 같은 선수촌에 배정됐었어. 그런데 숙소 상태가 너무 열악해서 결국 따로 숙소를 구한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친구들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숙소 상태가 안 좋았다니 얼마나 심했길래 숙소를 옮긴 거예요? 정확히는 나도 들은 이야기지만 기본적인 시설이 너무 낡았고 특히 온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선수들이 찬물 샤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선수들이 머무는 곳인데 온수도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이 정말 중요한데 찬물 샤워를 하면서 경기를 준비했다는 거야.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유소년 선수들이지만 매일 훈련을 하면서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훈련 후에는 몸을 풀어줘야 근육이 경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들은 대회 기간 동안 그런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수단이 결국 숙소를 새로 구해서 선수들을 그쪽으로 이동시킨 거야. 한국 선수들은 처음 배정된 숙소에서 생활하면 컨디션 조절이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경기장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새로운 숙소를 마련하고 선수들을 이동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선수들이 단순히 실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대안을 찾아 해결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이 선수촌에서 화제가 되었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숙소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른 친구가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다며 우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희 혹시 한국팀 도시락 이야기 들었어? 도시락? 응. 선수촌에서 한국 선수들이 먹는 도시락이 화제가 됐다더라. 왜? 그게 다른 나라 선수들이 보고 엄청 부러워했대. 그 말을 듣자 친구들이 모두 궁금하다는 듯이 그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이 숙소를 옮기면서 식단 관리도 더 철저하게 하려고 직접 도시락을 준비했대. 근데 그게 선수들 영양을 다 고려해서 만든 거라 엄청 맛있고 균형도 잘 맞췄다고 하더라고. 진짜? 응. 그래서 선수촌에서 이 도시락 이야기가 퍼졌나 봐. 다른 나라 선수들까지 우리도 저렇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던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선수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 선수들이 그냥 강한 게 아니라 진짜 대단한 거 아니야? 친구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번 견학에서 가장 기대했던 종목인 피겨스케이팅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코치님과 함께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저는 빠르게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처음엔 그냥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계속될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중국 선수가 등장할 때마다 경기장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점프를 할 때도, 스텝을 밟을 때도, 스핀을 돌 때도 관객석에서는 작은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마친 후에는 엄청난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선수들이 등장하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관중들은 잡담을 하기 시작했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심지어 일부 관객들은 경기 도중 의도적으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뭐야,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순간 가장 심한 방해가 벌어졌습니다. 피겨스케이팅에서 점프와 점프 사이의 연결 동작, 즉 브릿지 구간은 연기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구간에서 관객들은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중국 관객 일부가 이 순간마다 일부러 박수를 치거나 함성을 지르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아, 이건 대놓고 방해하는 거잖아. 저도 모르게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특히 사카모토 가오리 선수의 연기 때 방해가 심했습니다. 그녀가 점프를 뛰려고 준비하는 순간 갑자기 관객석에서 손뼉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가오리 선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한 집중력으로 끝까지 자신의 연기를 완성했고 마지막까지 우아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김채연 선수의 차례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가 점프를 하려는 순간
일부 관객들이 더 큰 목소리로 수군거리거나 핸드폰 플래시를 터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채연 선수는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스텝은 단단했고 스피는 완벽했습니다. 아무리 관객들이 방해해도 김채연 선수는 빙판 위에서 오롯이 자신의 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강한 선수구나.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쇼트 프로그램 1위는 일본 선수, 1위 사카모토 가오리, 2위 김채연. 결과를 보자 일본 응원석에서 큰 환호가 터졌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1위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묘했습니다. 김채연 선수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했거든요. 뭐지? 왜 나는 가오리 선수를 응원하면서도 김채연 선수의 연기에 더 감탄하고 있지? 김채연 선수의 점프는 가벼웠고 회전은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연기에는 이상한 마법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힘. 빙판 위에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그녀가 점프를 할 때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 김채연 선수 뭔가 특별한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표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겉으로 내색할 수는 없었죠. 저는 마음을 다잡고 프리스케이팅에서 두 선수의 멋진 경기를 기대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프리스케이팅이 시작되기 전 저는 두 선수의 대결이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가오리 선수가 1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김채연 선수는 쇼트 프로그램에서 실수했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역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경기 시작. 먼저 사카모토 가오리 선수가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모든 점프를 무난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연기 도중 마지막에 작은 흔들림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훌륭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점수가 발표되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이제 김채연 선수 차례다. 김채연 선수가 빙판 위에 서자 경기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고 주변의 소음도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저도 모르게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조명이 그녀를 감싸자 빙판 위에는 금빛 그림자가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마치 그녀만을 위한 무대가 만들어진 것처럼 김채연 선수는 단단한 표정으로 자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게 스케이트 날을 밀어내며 속도를 올리더니 도약하는 순간 그녀는 공기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마치 빙판 위에 떠오른 깃털 같았습니다. 회전하는 동안 완벽한 중심을 유지했고 착지할 때는 충격 없이 스르륵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프. 이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바로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르 컴비네이션. 고난도 점프 기술이었습니다. 한 번의 착지에서 다시 힘을 모아 또 한 번 도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해냈습니다. 빙판 위에 선이 그어지듯 착지 후 흐트러짐 없이 이어지는 다음 동작.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스치며 만들어내는 소리는 경쾌했지만 가벼웠습니다. 마치 음악의 일부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김연아라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제2의 김연아, 이건 그냥 수식어가 아니었어. 그녀의 연기에는 김연아 선수가 보여줬던 그 특유의 감성이 스며 있었습니다. 기술이 뛰어난 것을 넘어서 스케이팅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의 아름다운 시가 빙판 위에서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스텝 시퀀스가 시작되자 그녀는 빙판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까지 섬세하게 표현되는 감정, 그리고 한치의 흔들림 없는 동작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스핀. 그녀의 몸이 중심을 축으로 돌기 시작하더니 점점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마지막 한 바퀴에서 정지한 순간 관중석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기의 마지막. 그녀는 우아하게 한 손을 들어 올리며 마무리했습니다. 단 몇 초의 정적. 그러나 그 순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전체가 터질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관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 역시도 손이 아플 정도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점수가 발표되기 전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김채연 선수가 프리스케이팅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기는 했지만 쇼트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일본의 사카모토 가오리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가오리 선수도 오늘 프리스케이팅에서 실수는 있었지만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주었기에
점수 차이를 뒤집기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채연, 총점 1위, 금메달 확정.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아 멍해졌습니다. 정말 역전해버린 거야? 그렇습니다. 김채연 선수는 완벽한 연기로 가오리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채연 선수의 연기에 감탄했던 건 사실이었지만 같은 일본 선수인 가오리 선수가 1위를 지키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목격한 것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연기를 넘어 김채연 선수는 빙판 위에서 한 편의 예술을 완성했고 그 결과가 그대로 점수에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환호성 속에서 김채연 선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감정을 누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김채연 선수 정말 대단하다. 저는 가오리 선수를 응원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김채연 선수, 당신이 오늘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녀의 연기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을 넘어 빙판 위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하나의 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연기를 보고 감탄했을 뿐만 아니라 가슴 깊이 울림을 받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코치님의 지인을 통해 저는 김채연 선수를 직접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를 마주한 순간 저는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관중들의 방해에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연기할 수 있어요? 김채연 선수는 제 질문을 듣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준비한 것에 집중하면 돼. 빙판 위에서는 오직 나 자신만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하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결국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내 길을 어떻게 가느냐였습니다. 방해가 있든 힘든 상황이 있든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라는 것을요. 저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김채연 선수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아이스링크에서 만나고 싶어요. 그러자 김채연 선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만나자. 그녀가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이제는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방해가 있든 나는 내가 준비한 것에 집중할 거야. 빙판 위에서 오직 제 자신만을 믿고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김채연 선수와 같은 무대에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을 통해 저는 단순히 경기 운영 방식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러 왔지만 결국 가장 큰 가르침을 얻은 것은 빙판 위에서 버티는 법, 그리고 진정한 선수로서의 태도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대회 내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쇼트트랙 훈련을 방해받고 선수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경기장에서는 관중들의 노골적인 방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이 준비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챔피언이란 실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모든 한국 선수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2025년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